간간히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임대 붙은 매장들을 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여기도 매매, 이 땅도 좀 비어서 매매를 하는 거고, 군데군데 이제 문을 닫은 그런 업종들, 가게들, 상가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기 송정역에서 제 모임이 있었어요. 모임이 끝나고 1차 자리가 끝나고 조금 서운해서 이제 2차 자리 맥주 딱 한 잔 더 하고 가려고 영광동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는데, 이제 여기 이제 송정역 가까워질수록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는 식당, 국밥집도 여기 유명한 곳들이 꽤 있거든요. 국밥집, 그리고 이제 여기 치킨집. 여기 오니까 좀 있네요. 여기 이제 1913 시장인가요? 예, 거기. 예. 과거에는 핫플레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예전에는 딱 뜨고 있다가 지금 좀 줄어버렸던 그런 이제 느낌들입니다. 예. 어떻게 개발할 거냐? 예. 그게 이제 처음에 관심가 보고요. 예. 또 두 번째는 복합 쇼핑몰, 예. 어등산 스탬피드, 예. 어등산 뭐 선운주 관련해서 개발 요구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송정역 역세권 개발. 예. 금호 타이어 부지가 이렇게 개발돼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. 예.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우리 뭐 지역구 우리 저기 시민뿐만 아니라 광주 140만 또 시민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. 예.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기자들도 모였잖아요. 예.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이렇게 모고 계시는데 예. 한번 거기에 대한 좀 계획이라든가 좀 이거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. 동영상으로 지금 하는 예,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전에 오해를 받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. 이 예, 출장이 아. 이거 돈 각자 낼 거, 저 제 카드로 지금 계산할 거라는 거. 예, 예.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. 예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음. 공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은 그 결정권을 갖는 분들은 무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? 무한 군수님이 반대하고 뭐 서삼석 의원님도 반대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무한 국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무한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굳이 주민의사에 반해서 경제적 이익도 있는데 굳이 반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그 열쇠 예. 그 해결책은 무한 국민의 마음을 넣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상태에서 무한 국민들께서 반대하면 광주도 포기를 해야겠죠. 근데도 불구하고 무한 국민들께서 지금 반대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서 반대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좀 있거든요. 지금 반대하는 분들 목소리가 크고 무한 군수님이 반대하다 보니까 네. 공청회도 못 나가게 하고 설명회도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지금 그 광주에서 노력하는 것, 또 군공항이 그렇게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조금 이런 그 현실을 네.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인 반대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그래서 무한 국민들을 찾아뵙고 저는 직접 찾아뵙고 네. 좀 말씀도 듣되 네. 상황도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국회일이 무지 바쁘지만은 또 국감이 이어질 텐데 그게 상황만 조금 여유만 있는 대로 저는 광산구 지역구인 광산구를 찾지 않고 네. 오히려 무안을 찾아가서 무안을 찾아서. 시민들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열어주실까요? 라고 한번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소음이 의외로 크지 않다는 것.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고 비행기가 바다를 향해서 뜰 것이고 그 다음에 9km 이상 봉선동하고 광주 공공항이 9km가 떨어져 있는데 봉선동에서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9km, 10km가 떨어지면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런 걸 따지면 무안읍, 일로읍 또 중요한 교육기관들 우리 목포대라든가 또 저 뭐 초담대라든가 이런데 전혀 소음이 안 들린다는 것. 이런 현실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직접 가서 광주 예. 국회의원이지만 그렇죠. 무안에 가셔서 예, 예. 국민들한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겠다. 무안군 그냥 뭐 지역구군이나 다름없이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. 그리고 광주 차원에서는 얼마나 또 무안에 또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남도에서 또 3조를 내놓으려고 도지사님도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합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바꿔가지고 예. 대구 경북처럼 네. 민간공항도 함께 이전을 하고 광주시장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책임자가 되고 국가가
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다 넣어가지고 무한의 혜택이 돌아가게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 한번 드려서 무한 국민의 찬성을 받아서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것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강기장 광주시장께서도 이제 예. 굉장히 공공한 이전에 관심을 갖고 예. 뭐 이제 전남도도 만나고 무한 푼수도 만나는데 거기서 뭐 함흥 차사 막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예, 예. 또 감정을 좀 자극하면서 그게 좀 예.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. 저는 강희영 시장님 정말 네. 좋아하고 예. 또 존경하고 네. 그러는데 음. 마음이 또 따뜻한 분이라는 것도 아는데 네. 왜 표현을 항상 그렇게 좀 세게 하셔가지고 상대방을 서운해 하시는지 네. 그 부분은 조금 솔직히 동의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희영 시장한테 그랬거든요. 네. 전남 지사님이나 무한 국민들을 좀 뵀더니 음. 시장님이 말씀을 너무 세게 하셔서 좀 상처받는답니다. 그래서 스킨십이라든가 이제 국민들의 네.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작업들이 네, 필요하다. 그래서 조금 좀 부드럽게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전달하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전달 드립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, 지금 광주 시민들이 이제 많이 보시니까 아 이쪽으로 보면서 얘기했군요. 그래서 조금 네.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광주 이제 복합 쇼핑몰은 예. 10명 중에서 거의 9명은 찬성을 하세요. 예. 광천동이나 임동 예. 그리고 또 어등산 스타필드 예. 여기도 지금 개발되게 되면 엄청난 예. 지역의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예. 근데 거기 관련해서도 정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예. 이쪽 광산 갑 또 광주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의원님이 좀 힘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것은 다수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광주시장님 또 네.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. 네.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. 또 그 신세계 측에서 또 뭐 본인의 사업성이 맞으면 저리로 들어오려고 할 테니까요. 그래서 제가 굳이 전통시장 또 이 지역 상권에서 상인들이 조금 우려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나서서 유치운동까지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뭐 다수가 원한다고 한다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. 대신에 들어오는 조건으로서 우리 그 지역의 그 상권들이 환경을 같이 좀 좋게 하는 데 좀 기여도 좀 해주고 들어오는 기업이 그리고 그 좋은 그 제품들 네. 그 농산물이라든가 농산물들을 많이 구매해서 그걸 팔아주고 또 그 좋은 공급망을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상인들도 누릴 수 있게끔 같이 좀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동반성장 할 수 네, 동반성장 네, 좋죠. 네. 네. 뭐 신세계 어동산 예. 스타필드 오는 건 환영을 하고 예. 대신에 우리 지역에 예, 있는 예.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 함께 성장할 수 예, 예, 있게끔 그런 대기업의 상생하는 좀 예, 제한-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네. 무진대로 네네. 어등산 IC 쪽이 예.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이미 교통 체증이 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14필드가 들어서면 음. 굉장히 그냥 교통이 붐비고 굉장히 좀 교통 지옥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변에 뭐 진입로나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교통 피해를 안 주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 지금 이제 가장 관심 갖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지하철 2호선 예. 역세권 이렇게 돌아가는 제안이 있는데 예.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이 이제 송정역을 중심으로 예. 개발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도 좀 개발안들 예. 예컨대 뭐 다른 지역들 말했던 것처럼 광주도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들 굉장히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송정이 사실 그 축이 될 것 같은데 예. 거기에서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예, 당연합니다. 예. 예, 당연합니다. 그리고 제가 2호선 예, 예. 지선 확대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. 광산에서 꼭 필요한 지역, 예. 호남대 또 그 광주여대, 예. 그 소른지구, 올곡도, 무산동 이런 중요한 지역. 그다음에 광주의 간부님 예. 송정역을 2호선이 지나가지 않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예. 그 부분은 저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. 제 공약이지만 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선 때 예. 그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정부 차원의 과외제로 끌어올려서 아, 큰 그림. 네, 그래서 네, 그렇게 할 때 가능하다는 것. 이 지선을 확대하려면 5천억이 좀 넘는 돈이 드는데 일개 국회의원의 힘으로 또 광주시장님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중앙정부가 도와줘야겠죠. 그래서 저것은 대선 과제로 공약으로 집어넣고 정부의 그 약속으로 만드는 그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저희 뭐 말씀드립니다. 일반 여기 유튜브 방송하시는 구독자님들 계시고 또 예, 일반 예, 시민들 예. 계시는데 예. 우리 이제 의원님 이제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. 예, 예. 근데 검사장 힘듭니까? 국회의원이 힘듭니까? 국회의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검사 때 고민은 예. 딱 한 가지거든요. 예. 그
그 원칙대로 할 것이냐, 현실 때문에 조금 어떤 예외를 두고 배려를 할 것이냐, 딱 그 고민, 단순한 거죠.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긴 하지만 얼마나 단순합니까? 원칙이냐, 예외냐, 딱 그 하나, 그거 하나였는데 지금은 정말 그 선거직이 되고 정치 업무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. 지금 스타필드 문제, 90%, 80~90%의 시민들은 어등산에 보가 쇼핑몰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막상 10% 정도 되는 이 지역의 골목상권,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우려를 하고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저는 80~90% 일반 시민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? 생계를 걱정하는 1~2%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?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주제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고 고민해야 할 폭들도 더 많다는 것,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선거 정치직으로서의 일이 훨씬 더 힘들고 바쁜 일인 것 같습니다. 국회의원 좀 하셔서 지금 한 100일 정도 돼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. 예, 이제 곧 석 달이 돼갑니다. 곧 석 달이 예. 국회의원에서 좋은 점 그리고 힘든 점 어떤 것 꼽을 수 있습니까? 힘든 점은 일단 힘든 점부터 얘기할까요? 예. 너무 바쁘다는 거. 바쁘다고. 국회 일, 방송에는 드러나지도 않는 정당 일, 민주당을 지키는 일, 또 지역구 일, 또 개인적인 또 뭐 이런 뭐 일들 하다 보면은 그냥 한 시간도 뭔가 집중해서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. 좋은 점은 뭐냐면은 관심 있는 일, 모든 일을 다 영역에 두고 할 수 있다라는 거. 다만 내가 역량이 안 돼서 소화를 못할 뿐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어느 영역이든 국가의 일이든 지역구 일이든 내가 능력이 되고 노력만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, 그 점이 좋은 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끝으로 지금 이제 광주가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. 부동산도 많이 침체돼 있고 또 자영업 돈이 안 돌아서 힘들다고 해서 좀 어려워하시고 시름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계시는 광주 또 우리 시민들께 또 의원님께서 격려해 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정말 민생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또 광산 지역에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제 능력, 제 지식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손님들, 방문객들이 우리 시장을 방문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광산구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건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그래도 좀 더 확대되도록 하려면은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던 그 약속 이게 지켜지지 않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산정지구라든가 KTX 선도지구의 어떤 택지가 개발이 될 때 어떤 공공임대주택 그때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믿고 취업한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혜택이 결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. 주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서 광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간접적으로 좀 기여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정치적 발언 같아서 죄송한데 지지자들을 만나면 윤석열 정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정부로 좀 바뀌게 만들든지 그렇게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럴 생각이 없으면 빨리 나오게 만들든지 뭔가 좀 변화가 있도록 정부의 업무 스타일이 바뀌든 아니면 임기가 바뀌든 뭔가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,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우리 서현진 기자님하고 박근태 의원님하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